예, 그럼 이어서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의 두 번째, 세 번째 분야인 디지털 포용 및 K 사이버 방역 그리고 혁신 인재 양성 분야에 대한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득준 본부장님, 민성준 팀장님, 박준환 팀장님, 이중구 센터장님, 김지정 센터장님, 김영진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NIA 민성준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포용기획팀 민성준 팀장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사업은 정보 격차 해소 사업 내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 배경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그다음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디지털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이 디지털의 혜택이 오히려 불편과 차별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취약계층 중심으로 그리고 복지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정보화 교육 사업을 확대해서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집 근처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환경을 구축하여 디지털 활용 역량과 함께 다양한 디지털 역기능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추경 600억, 21년, 22년 각 1,200억 원의 예산 규모로 3년간 총 3천억 원의 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지자체 그리고 사업 참여 기업 등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첫째, 디지털 역량센터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리고 자주 방문하는 이 과학관이라든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이 생활 SOC를 활용해서 디지털 역량센터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년 1,000개소씩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량센터로 활용될 이 공간과 일부 기자재는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선정된 디지털 역량센터에서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 시행을 위해서 개인별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초, 그리고 디지털 생활, 디지털 중급 이 수준별로 구성 운영하고 추가로 지역 특성과 교육 대상자의 관심 등을 고려해서 특별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과정에는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이 디지털 소양이라든지 디지털 예방, 그다음에 디지털 참여 이러한 교육도 포함시켜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의 특성, 그다음에 교육 과정 등을 고려해서 수준별 온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디지털 역량 센터별로 강사 2명과 서포터즈 2명을 배치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주민들에게 디지털 관련 상담과 문제 해결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육센터에서 운영되는 과정은 센터별로
1개월당 약 6개에서 9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초는 약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디지털과 친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고, 디지털 생활은 약 10시간에서 12시간 과정, 디지털 중급은 20시간에서 약 22시간 정도로 저희가 가이드를 주되,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제시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 추진 방식 및 추진 체계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자체 그리고 참여 기업 간 3자 계약으로 추진하고,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추진 체계로 저희가 사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본 사업에 이제 정책 기획하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지자체별로 제출하고 있는 그 사업계획서를 총괄 조정 그리고 심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17개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교육장소로 활용될 생활 SOC를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생 모집 지원, 그다음에 교육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참여기관 기업에서는 그 사업 홍보, 교육생 모집, 강사 및 서포터즈 모집, 그리고 교육 관리, 그리고 계약에 따른 교육 시행 등 계약의 이행이 담당 역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일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일정안은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세부 사업 실행 방안 마련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을 지자체한테 배포할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 그리고 6월 말에 이 지자체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7월 첫 주 안에 받고 사업 확정을 그 차주에 완료하고 사업 입차 의뢰를 7월 3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8월 첫 주까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에 8월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기사 박진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대응팀장 박진환입니다. 원격 보안장 검색의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은 대국민 대상으로 대국민 대상의 PC를 원격으로 보안 점검해주는 사업 내용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먼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든가, 또는 기업에서도 재택, 원격 근무제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도 이제 조금 넓게 앉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원격 진료 근무 등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는 기존의 IT 환경과 다른 새로운 보안 위협을 발생시키면서 불특정 다수 이용자 대상 보안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비대면 업무 생활의 지속화에 따른 보안 위험 노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용자 PC 대상 보안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총 33억이고 사업 기간은 제가 조달청 발주 기간을 고려해서 9월부터 4개월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원격 보안 점검은 대상은 온라인 학습 수강 가구, 재택을 통한 원격 근무자 등 일반 국민 전체입니다. 절차는 저희 키사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28 전화 또는 저희 보호나라 등 다양한
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보안 점검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아 점검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킹 피해 예방 및 치료 부분의 점검 항목은 OS 및 응용 프로그램 보안 패치, 그리고 가정에서 당연히 쓰시게 되는 공유기 설정 등 시스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백신 설치 여부, 실행, 또 자동 업데이트 설정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악성 코드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삭제하고, 또 필요한 불필요한 공유 폴더를 설정했는지, USB 자동 실행을 해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중점 사항, 보안 점검 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런 점검 사항에 대해 전문가 어떤 자문 등을 통해서 결정하고 절차적으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점검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기본 사항을 안내하고, 정보보호 실천 수칙, 원격 수업 및 재택근무 보안 수칙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보안에 취약하신 이용자 PC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이런 보안 인식 제거를 통해서 향후의 비대면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언론 보도, 홈페이지 공고 등 서비스를 홍보를 통해서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원격 점검을 신청하게 되고, 저희 원격 보안 수행 업체가 그 원격 이용자의 대상으로 원격 보안 점검을 수행하고, 한국인터넷진에서 그러한 원격 보안 점검 결과 및 통계를 관리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은 다음 달 7월 사업 공고, 8월 사업자 선정 및 원격 점검 수행 환경 구축, 그리고 9월부터 12월간 대규모 원격 점검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원격 수업 대상자 등 원격 점검 수요 발굴을 위해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부처 간 예시로 교육부 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해킹 사고 동향 등을 반영한 보안 점검 항목 개발을 통해서 이용자 PC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기반 보호 강화 사업에 대해서 기사 이중구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 총괄센터장 이중구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 사업에서 반영된 정보통신 기반 보호 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보안 위협이 계속적으로 IT 기업 전반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인력도 적고 그다음에 예산도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련됐고요. 사업 예산으로는 추경 반영된 것이 45억 원이고요. 기존의 사업으로 30억 원이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경 관련된 예산은 7월 1일부터 국회 여부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수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사업 계획은 총 500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보보호 컨설팅을 지원하고요. 컨설팅 후에 나온 여러 가지 결과,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 제품, 솔루션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 기업당 8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컨설팅 비용 700만 원을 합쳐서 1,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는 처음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게 되면 컨설팅을 지원하고 결과 보고를 거쳐서 솔루션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관리체계 점검이라든지 기술 진단, 모의 해킹 등 여러 가지 전사적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솔루션 도입 지원 부분입니다. 기업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메일 보안이라든지 PC 보안 등에 대해서 컨설팅에서 나온 취약점 등을 종합 검토해서 가장 시급한 보안 제품이 어떤 것인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그것에 대해서 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게 되고요.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이 원하는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600여 개의 메뉴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약점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메뉴판을 제공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진체계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정보보호 컨설팅 기업을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뉴판으로 제공된 것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솔루션 기업들이 제공한 내용에 대해서 메뉴판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수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향후 3차 추경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6월까지 완료가 된다고 가정하면 저희가 7월부터 추경 사업을 시작해서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소프트웨어 진단 및 개선 사업에 대해서 TTA 김진영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 시스템 안전센터장 김진영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진단 및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소프트웨어 활용도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 에너지, 재난관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 진단 및 개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혹시 슬라이드 좀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본 사업 예산은 총 30억 원이며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수행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입니다. 네,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은 3대 영역 8대 진단 항목에 대해서 수행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 자체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영역으로 세부적으로는 테스트를 통한 소프트웨어 품질 진단, 소스코드 분석을 통한 소스코드 잠재 결함 진단,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기능적으로 위험 요소에 대비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안전 기능 진단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소프트웨어가 운영되는 그 기반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진단하는 영역입니다. 본 영역에서는 DBMS나 웹와스 서버에 대한 운영 안전성 진단, 그리고 이중하나 장애 복구 능력, 성능, 용량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조 진단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안전성 진단 영역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개발 및 운영되는 절차를 진단하게 됩니다. 구축체계 진단에서는 시스템 구축, 개발 단계에서의 절차, 즉 안전 활동을 식별하고 그 절차가 적절한지를 그 수준 진단을 수행하고, 운영 유지 보수 진단에서는 운영 유지 보수 단계에서의 그 체계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진단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방식입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진단 대상 범위는 교통, 에너지, 재난관리, 생활안전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CCTV 방범 시스템, 시각장애인 디지털 지팡이 솔루션, 당뇨 진단 소프트웨어, 코로나 확진자 동선 안내 소프트웨어, 자동차 차선 이탈 감지 소프트웨어, 재난훈련 교육 소프트웨어, 빌딩 안전 제어 소프트웨어 등입니다. 진단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모두 신청 가능하시고요. 다만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하실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가 낮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 신청은 저희가 모집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할 예정이고, 사업 수행 기간인 나이파와 TTA 홈페이지를 통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약 2달간 공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앞서 설명드린 8대 진단 항목 중에 진단이 필요하신 항목을 우선순위를 포함하여서 기입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진단 규모는 진단 항목이나 혹은 진단 요청하신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건당 8에서 15일간 약 2명에서 3명이 진단하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진단 전문가가 방문해서 직접 시스템의 구성 로그나 그 테스트, 소스 코드 분석 등을 통해서 진단을 수행해 드리고요.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가능할 시에는 SQL 튜닝이나 장애 해소 방안, 그리고 소스 코드 수정안, 도구의 임시 사용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을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모집 공고를 통해 진단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검토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에 요청하신 내용이 부합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진단이 얼마나 시급하신지 등을 검토한 후에 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적격성 심의는 7월,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시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진단의 신청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지속적으로 언제나 신청 가능하시고, 다만 대상의 선정은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진단 환경이나 일정 등 상세 협의를 통해서 내부 조율을 하신 후 진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기업이나 기관이 별도로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은 없지만, 다만 이제 진단을 위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 그리고 환경 구성 등의 협조는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본 발표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7월 중에 이제 본 사업에 참여해서 진단을 함께 추진하실 수행 기업을 모집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말 정도부터 실질적인 진단을 착수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분야인 혁신인재 양성 세계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혁신인재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 그리고 산업 전문 인력 AI 역량 강화 사업 두 사업에 대해서 나이파 김득준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AI 그리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경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이번 추경 사업 예산은 200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ICT 컴플렉스 AI 복합 교육 공간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은 각각 별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ICT 컴플렉스입니다. ICT 컴플렉스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의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사업화하고 커뮤니티가 가능한 그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허브를 지역 4개소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테스트베드, 회의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시에 따라 세미나라든지 멘토링, 그리고 개발자 교류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경으로 4개 권역 선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AI 복합 교육 공간입니다. AI나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에 AI 전용 교육장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으로 약 4개에서 6개 거점 지원을 할 예정이고 총 3,000명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체계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로 4개 권역에 대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 4개 권역에 특화된 그런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역 지자체 또는 출자 추진 ICT 지능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계획 평가를 거쳐서 거점별로 차등화된 그런 예산을 지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 동일한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계속 다음 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산업 전문 인력 AI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산업 전문 인력 AI 역량 강화 사업은 총 36억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그 AI 개발자를 교육하는 것도 물론 AI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산업 도메인에 그 AI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산업 제조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기존 산업과 AI 융합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계 리더 그리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 한 그 6개의 산업 분야를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각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그런 인력 양성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각 산업 6개 산업 분야별로 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 산업에 특화된 그런 AI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산업계 리더급 교육, 그리고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ICT 인력이 그 특정한 산업 도메인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ICT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6개 산업 분야에 총 300명씩 올해 1,800명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산업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수행할 그런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 분야별 협단체 그리고 지자체 지능기관 또는 교육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산업 분야당 6억 원입니다. 그래서 각 산업 분야별로 300명 인력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EO급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 교육, 그리고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전환 교육,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인력이 산업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융합 전문가 교육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산업 분야별로 별도의 교육기관을 지정을 하고 각 교육기관은 그 해당 분야의 인력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AI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상으로 그 산업 도메인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다른 사업들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IITB 김영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영진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에 잠재력 있는 인재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한 창의 혁신형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올해 추경 예산 10억 정도를 합쳐서 한 267억 원이고 수행 기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하고 재단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관은 서울에 있는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 학생은 그 전공이나 경력이 불문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민법상 성인 그리고 고졸 이상만 되면은 누구라도 나이 제한 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인원은 연간 500명 수준인데 올해는 추경이 포함돼서 한 850명 수준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은 2년 동안이고 비학위 과정입니다. 교육 특징은 프로젝트 기반 자기 주도형 학습 과정이고 협업하고 그리고 동료 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교육생 선발 절차 및 추진 일정입니다. 온라인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온라인 테스트는 어느 특정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온라인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 확인 1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한 다음에 본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쟁률이란 개념은 없지만 참고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 온라인 테스트를 본 사람이 한 1만 명 이상 정도 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1기는 지금 선발이 됐고 2기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2기를 선발해서 8월 말에 한 300명 정도 최종 선발할 예정이고 3기는 한 11월 정도에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 교육을 한 다음에 11월 정도에 본 교육 과정 30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포용 및 K 사이버 방역 4개 사업과 혁신인재 양성 분야 3개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사전 먼저 어떤 사업에 대한 질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 전문 인력 AI 역량 강화 관련돼서 김득중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6개 산업 분야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6개 분야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선정을 할 예정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여기에 그 보건 산업이라든지 의료 관련된 AI 분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후보 분야 6개 분야 선정 과정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4차 산업혁명 진흥화 계획이 정부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고, 그리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 계획, 그리고 12대 주력 산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등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어떤 분야가 앞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분야인지가 나와 있고, 그와 더불어 해외 주요국들 보면 각 주요국별로 전략 분야를 다 선정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 분석을 이미 끝냈고, 그래서 그 모든 분야를 다 대상으로 저희가 자체적인 검토 그리고 외부 자문을 통해서 최종 6개로 압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6개 분야를 하고 내년에는 다른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에 예. 예, 저는 박진환 팀장님한테 질문 있는데요. 그 118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이 센터에서 원격 보안 점검 신청을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할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격 보안 점검 수행 업체가 이거를 이제 대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현재로서 몇 군데 정도가 선발될 계획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같은 그런 민간 그 협단체와도 협업하셔서 이번에 이 K 사이버 방역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저희 128에서 이제 국내 인터넷이나 스팸 개인정보 관련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시로 이제 128을 듣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서비스의 홍보 측면에서는 사실 다양하게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홈페이지나 부처에 있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좀 안내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이다 보니까 128로도 신청을 받겠다고 표현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행업체를 몇 군데로 선정할지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달청 입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일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할지 아니면 컨소시엄을 맺을지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조달청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저희가 현재 비대면 때문에 또는 또 일부 조금 감염자가 이제 콜센터 위주로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이제 모여서 상담을 하려면 일부 이제 특정 장소에 모여서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RFP상 이런 부분을 좀 고려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물리적인 공간을 2개소 이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나의 조건 사항으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무슨 협회 말씀하셨는데요. 어차피 제가 두 번째 답변하고 비슷한데, 제가 조달을 타기 때문에 조달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영진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1기가 선발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선발이 되면 1개월 집중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교육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좀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는 온라인인데 앞으로 이 2기, 3기 뽑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하고 별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예, 없으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부문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련 사업 담당하시는 김영진 팀장님, 변한수 팀장님, 조영현 팀장님, 조성현 팀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안내해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장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과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문의하시는 내용은 모두 다 정리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마지막 부분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사업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IITP 김영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IITP 김영진입니다.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비대면 비즈니스 구현에 필요한 ICT 핵심 기술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고, 그리고 출연연 기업 등이 보유한 기보유 기술을 통해서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화하고 확산 지원을 통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국비 한 381억 원, 민간 합쳐서 총 457억 원 정도이고 전액 추경 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고 수행 기간은 출연연 기업 등이 수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술 개발하고 R&D 바우처 부분입니다. 기술 개발은 혁신 R&D, 즉 비대면 서비스 5대 분야별 특화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기술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한 내용입니다. 5대 분야는 밑에 보시면은 비즈니스, 교육, 의료, 소비, 엔터테인먼트 이런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고도 R&D 부분입니다. 기존 R&D 사업에서 비대면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한 기술을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사업이고, 예시를 보시면 5G 스몰셀 기술을 좀 더 응용 개발해서 이런 비대면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R&D 바우처 부분입니다. 기업이 비대면 서비스 5대 분야 기술의 단기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이 관련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추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혁신 R&D 부분은 15개 내외 과제를 공모할 예정이고 과제당 총 한 15억 원 정도, 그리고 고도 R&D는 5개 내외 과제당 동일하게 한 15억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R&D 바우처는 과제당 한 3.5억 원 정도 해서 20개, 그리고 그 R&D 바우처는 1년 저희가 그 선정돼서 1년 지원하는 거고, 혁신 R&D와 고도 R&D는 선정된 후에 내년도 12월까지 지원하는 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지정 공모, 품목 지정, 자유 공모 등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 추진 일정은
그 사업 공고는 6월, 선정평가 7월, 협약 및 연구비 지급은 7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 일정은 이제 추경, 3차 추경안이 국회 심의 의결되는 일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VR, AR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해서 나이파 변한수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변완수 팀장입니다. 거기서 눌러주시나요? 제가 이 지금 그 금년 추경에서 저희가 추진할 사업은 그 5G 핵심 킬러 서비스 분야인 VR과 AR 분야에 있어서 콘텐츠 개발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 지정 과제로서 의료, 대테러 훈련, 제조 공정 분야 이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XR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설명드릴 과제는 자유 공모 과제를 포함해서 이제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그 이 추경 사업의 예산은 200억 원이고요. 그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그 XR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큰 과제명으로 추진되는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그 XR 기반의 복합 테러 대응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공이 3개년 사업인데 금년도에 50억, 내년에 이제 현재 예정으로는 33억, 그리고 2022년에 33억 이렇게 이제 사업 기간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 과제들은 그 복합 중증 외상 또 디지털 제조 설비 이 공익 과제들은 그 대응 투자가 이제 그 같이 이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대면 실감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정 과제와 공모 과제를 이제 자유로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주로 원격 협업 그리고 원격 회의 그리고 이제 뭐 유통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훈련, 의료, 이 제조 이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저희가 이제 다우처 협업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러에 대응하는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2020년 금년에는 주로 이제 목표가 현장 요원의 개인 복합 테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에 대한 부분은 의료에 대한 협업 과제는 그 중증 외상에 대한 처치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 트윈 기반의 어떤 그 외상 그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장에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제조 부분은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제조 설비의 그 원격 현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로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 소프트웨어 기업에 다 해당이 돼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 기관들도 대상이 돼 있습니다. 금년 당인노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이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사업의 이제 평가 과정을 거쳐서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 기간이나 지원 예산 등은 지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이제 그 변동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협업 과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테러는 경찰청과 이제 협업을 하는 과제이고요. 의료 분야는 국방부와 협업을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50억 30억 예산은 이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투입하는 예산이고 2021년부터는 아마 이제 협업부처가 또 투입하는 예산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21년에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유공모하고 지정공모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플래그십 프로젝트라고 이제 지금 금년도에도 추진했던 과제들인데 이 과제는 지금 이제 비대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제 이 컨벤션을 개최하고 하는 이런 과제들을 이제 2년간 총 20억 과제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격 교육에 관련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 이제
또 이렇게 5억 원 이내 원격 교육 과제로 지정 공모를 이렇게 별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 공모 과제는 약한 그 과제당 한 4억 내외로 해서 금년도에 그 교육, 쇼핑, 헬스케어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비대면 실감 콘텐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과제들하고 이제 큰 차이로 없이 이 부분에서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 추진 일정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그 예비 공고를 일단 6월 중으로 내 가지고 참여하시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과제의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 일정에 따라서 이제 추경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면 본 공고를 내게 될 거고요. 그 예비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본 공고가 조금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희 일정은 8월에 사업 협약을 만료를 하고 금년 말까지 일단 사업을 수행하는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플래그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기관이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나이파 조성현 팀장님 그리고 NIA 조용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NIA 조용현 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진흥원 조용현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의 공공 부분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먼저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그 클라우드가 중요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공공 민간에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고 수요 기관이 어떤 거를 시범적으로 이용해보고 우수 활용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플래그십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야 2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화진흥원이 하고 3개 분야는 그 나이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공공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분야의 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입니다. 2개 분야에 분야별 50억씩 지원될 예정이고 올해 7월 달에 아마 발주를 저희가 하게 되면은 아마 12월 30일까지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 기간은 정보화진흥원입니다. 현재 그 공공 분야에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원격 교육하고 비대면 시민복지 분야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타 후보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래그십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유력한 게 원격 교육과 비대면 시민복지라는 말씀이지 실제 공고할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격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초중고 대학이라든지 이런 이번에 그 교육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졌지만 잘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간 그 LMS 서비스 기업들이 어떤 원격 교육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비대면 시민복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시민복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공유 경제가 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해 가지고 어떤 주민의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건소라든지 어르신 돌봄이라든지 복지 대여 관련된 이런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지금 공공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그 민간 과제하고 좀 다르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민간 과제처럼 동일하게 갈 수도 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행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민간에 맡겼는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수요 기간이 공공이기 때문에 수행 기간을 공공으로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해가지고 뭐 수행 기간을 공공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 뒤에 과제 민간과 똑같이 저희가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의 향후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과제 발굴 기획은 지금 6월 내내 진행할 예정이고 추경이 확정되고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추경 과제를 받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발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기타 과제와 똑같이 8월 달부터 협약이 돼가지고 12월까지 수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플래그십 육성 사업 나이파 조성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 산업팀의 조성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은 핵심 산업 영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고요. 과제 개요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산업과 사회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대중소기업이 협력해서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넘어가세요. 예. 추진 내용입니다. 이제 사업 추진 내용은 그 추진 분야를 먼저 선정하고 추진 방법을 좀 이렇게 저희가 디자인했고 수요 확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추진 분야 선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지금 3개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제 3대 분야를 150억 정도로 지원을 하고 분야별 50억을 지원하는데요. 제조 자동화라든지 의료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물류 이 3가지 분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뭐 사스 기업들 이렇게 이제 협업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제 분야별로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이제 IaaS 기업을 인프라 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이제 그 IaaS를 기반으로 협업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을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추경 사업의 어떤 짧은 사업 기간상 동시에 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정된 기업들 간에 협력하면서 그 해당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추진 체계 및 항구 계획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진 체계는 그렇게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 인프라 기업과 다수의 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기업은 분야별로 하나씩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은 총 5억 원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업은 10개, 그 정부 지원금 4.5억 이내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발 기업 수나 이제 이런 그 정부 지원금 상황은 그 추진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공모는 최대한 빨리 지금 8월로 좀 표시되어 있는데 7월 중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기업 개발 및 매칭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바로 이어서 컴퓨팅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이퍼 조성현 팀장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이 우리 사회와 산업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이라면 이거는 확산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이 그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언택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그 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는 그 추진 배경으로는 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해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마침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떤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산업이. 그래서 기업들이 뭐 비대면 관련해서 많은 그 업무 환경을 전환하고 싶었으나 어떤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또 지식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쪽 때문에 전환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비대면 전환에 필요한 의미 있는 어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은 80억이고요. 사업 기간은 8월 1일부터 이제 연말까지고 수행 기간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입니다. 예. 추진 내용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 기업을 지원하는 건데 한 400개 정도의 수요 기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최소 한 40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고 수요 기업이 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1,800만 원 이내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단 이제 자부담금은 20%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입 컨설팅입니다. 그 중소기업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조합해서 써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어떤 패키지형 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천하고 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추진 체계는 그 바우처를 운영할 전문 기관을 선정하고 이 바우처를 활용할 그 수요 기업을 또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수요 기업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계약을 맺은 다음에 저희가 정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7월 중에 공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운영 기간 및 그 이 바우처 수혜 기간을 저희가 이제 8월에 중에 선정을 한 다음에 쭉 이제 9월부터 이제 연말까지 지원하는데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한 4, 5개월 정도만 쓴다는 것은 좀
어떤 도구를 바꾸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4, 5개월 정도는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정도, 최대 1년까지는 저희가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좀 관련 이제 규정이나 이제 법령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4개의 사업에 대한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관련 분야 사업에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담당자분들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추후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리고 각 사업 담당 기관들에 연락을 하시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상에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리해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